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개혁파냐 수구파냐 한기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송시대 첫 손꼽히는 명재상, 그러면 역사가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기를 꼽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송은 서하, 요, 금 이런 북방 세력들에 의해서 항상 공격을 받았던 나라이면서 결국 쇠퇴기를 걸어가서 멸망을 했는데요. 북송시대 때 유명했던 개혁, 그러면 두 번의 개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송인종시대 때 경력 신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종 때의 왕안석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왕안석의 개혁을 변법이라고 그러죠. 이 두 번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아마 북송은 강대국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두 번의 개혁 모두 실패했습니다. 경력 신정에 개입했던 사람, 그리고 그 신정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한기입니다. 한기는 고위직에 있던 아버지가 4살에 죽으면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자랐습니다. 그는 20세에 과거 시험에 당당히 2등으로 합격해서 바로 벼슬길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벼슬을 처음 했던 것은 사관의 지휘였는데요. 사관은 지금으로 치면 감사원에 있는 직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북송은 이상하게도 가뭄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당시 사천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20대의 한기가 볼 때에 고위층에 있는 대신들이 이것에 대한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본 그는 과감하게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황제에게 이 4명의 대신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결국은 4명의 대신을 파면시켰는데요. 그것으로서 한기는 엄청나게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로 올곧은 관원이다, 이런 명칭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한기는 평생 청렴 결백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다 바치겠다는 그 충성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한기입니다. 한기는 자기 나이 32살 때에 사천성에서 대가뭄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고 있을 때에 사천 안무사람 벼슬로 사천 지역에 가서 선정을 베풉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국가의 상평창에서 곡식을 전부 내와서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다고 해서 수로나 이 농로를 개선했고요. 이 농토도 상당히 많이 개간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끝나면서 백성들이 한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송의 강력한 적국이었던 서하가 쳐들어옵니다. 서하의 군주의 이름이 이원호인데요. 이 이원호가 10만의 대병을 이끌고 공격해왔습니다. 그러자 북송 조정에서는 사천에 나가 있던 한기와 당시 서북 지역에 있던 범증엄을 파트너로 해서 이원호의 서하 군대를 막도록 했습니다. 이원호가 끌고 온 군대는 10만 명인데요. 사실 송나라의 군대는 다 합쳐서 5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살이나 많은 범증엄은 신중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맞받아서 공격하기에는 무리요. 그러니 우리가 성을 잘 지키면서 지구전을 펴면 저들이 물러갈 것이요.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30대 초반인 한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승승장구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기는 공격을 주장했고요. 범증엄은 수비를 주장했는데 서로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공격과 수비에 대해서 황제에게 물어보기로 했는데 황제 역시 당시에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이 한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기가 임복이란 장군을 통해서 수원성을 공격했습니다마는 송나라 군대 1만 5천 명이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한번 또 공격을 가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서하 역시 자기네도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북송의 내륙까지는 쳐들어오지 못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치가 됐는데요. 한기가 그때서야 범증엄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공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두 사람이 굉장히 친밀해졌고 그때부터 파트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서하의 군대를 잘 막았고요. 4년 후에 서하와 북송이 화해조약을 맺으면서 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기의 나이 36살에 범중어와 같이 추밀 부사의 자격으로 중앙정계로 돌아옵니다. 젊은 인종은 북송을 좀 더 강력한 국가로 만들고 싶어서 이 두 사람을 중용해서 개혁 정치를 밀고 나갑니다. 그게 바로 경력 신정입니다. 경력은 인종의 연호입니다. 경력 신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는 국방 강화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했던 것이 용관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 관료들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정에 손실이 오고 국가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도는 관료들을 제거하는 것, 이게 이제 용관을 없애는 것인데요. 그게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 문제가 있었는데요. 모두 다 현실적으로 관료들의 신기를 건드린 것이고 기득권 세력들의 신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고관들은 젊은 관료들과 전부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관료들을 자른다. 그런데 고관들이 가만히 있다. 이럴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수원성에서의 실패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한기와 범증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 9개월 만에 경력 신정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인종도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다시 변방으로 내보냅니다. 한기는 그곳에 나가서 11년 동안 변방 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가 혁혁한 정공을 하나 세운 것은 요나라가 불법으로 점거했던 땅을 되찾은 것입니다. 송나라 역사상 땅을 되찾은 건 아마 한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나이 50세에 중앙정계로 다시 복귀합니다. 인종이 그를 추밀사, 즉 추밀원의 최고 장관으로 삼았고 1년 후에 동중서 문화평장사라는 재상의 지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집현전 대학사를 이제 겸임하게 했는데요. 재상으로서 그는 11년 동안 봉직하면서 인종, 영종, 신종조까지 재상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뛰어난 정치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신종이 즉위하고 나서 가장 중시했던 사람이 바로 왕안석입니다. 그래서 신종이 본인이 황제가 되고 나서 2년 만에 왕안석을 중앙정계로 불러들여서 참지정사의 자리에 앉히면서 개혁을 밀고 나갑니다. 이때 사마광이나 구양수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죠. 이 중에 한 사람이 한기입니다. 본인이 개혁을 추진했었고 개혁의 실패를 맛봤고 변방에서 오랜 세월을 했으며 자기가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재상으로서 모든 힘을 기울였던 한기가 왕안석의 변법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 왕안석의 변법, 즉 신법을 반대했던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가들은 한기가 젊었을 때 패기가 다 사라졌고 재상 11년을 하면서 자기 문화에 너무나 많은 관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수구 세력으로 변했다. 그는 비록 청렴 결백했지만 어떻게 보면 벼슬에 대한 탐욕은 있었다. 이런 식의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기는 왕안석의 신법 중에서 청묘법, 지역법, 면역법 같은 것을 강력히 반대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법들이 시행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을 왜 밀어붙이느냐. 이렇게 되면 사회에 혼란이 온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표면에 나타난 그러한 주장보다도 아마 한기 본인이 30대에 추진했던 개혁이 실패할 때 그 상황을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범증원과 함께 강력하게 관료들의 수를 줄이고 세제를 개혁하면서 귀족이나 토호들의 기득권을 빼앗았었는데 이것이 빌미가 돼서 결국 1년 9개월 만에 쫓겨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봐서는
관료 제도를 개혁하는 문제, 세제를 개혁하는 문제, 시장의 제도를 개혁하는 문제는 바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밀고 가야 된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처럼 개혁을 밀고 가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종 황제에게 강력히 권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종 황제는 20대였기 때문에 비록 본인이 황제에 올라가는데 가장 큰 공헌을 세웠던 사람이 한기이지만 한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존중해서 내치지는 않았지만 그의 소원대로 한기의 나이 64세 때에 지금의 서한지방으로 보냅니다. 영웅군 절도사는 지혜를 줘서 다시 한번 변방을 지키겠는데요. 한기는 결국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사실 저도 한기를 보면서 안타깝게 느꼈던 것은 북송의 2번에 걸친 개혁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북송은 강력한 국가로 통일 왕조를 계속 이끌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한기가 나이가 들면서 역시 보수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는 수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다만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자고 주장한 것이지 사마광처럼 완전히 개혁을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기를 역사가들이나 역사사에 평가하는 대로 그렇게 개혁파에서 수구파로 변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북송의 명재상이자 본인 스스로 개혁을 추진했었고 또 개혁에 대해서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면서 수구파로 잘못 오해받았던 한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판에는 좀 더 흥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